자, 이제 문제 다 풀어봤고 5번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입니다. 괄호 1번 개요. 원산지증명서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방법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하고 서명하는 방법이 있다. 그럼 방법이 두 가지네요. 앞에서 기관이 발급한다고 해서 기관 발급이라고 부르고요. 밑에서 자율적으로 발급한다고 해서 자율 발급이라고 해요. 자, 기관 발급부터 보겠습니다. 1번 개념.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세관, 상공회의소, 기타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를 확인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라고 한다면 기관 발급 국가랑 하는 경우 여기가 뭐 중국이라고 한다면 한국 수출자가 기관, 예를 들어 여기 세관이 있으면 여기다 요청하는 거야. 원산지 증명서를. 그럼 원산지 증명서를 뭐 예를 들어 서울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이렇게 줘. 한국산 맞구나. 이걸 받아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기관 발급. 중요한 건 뭐야? 기관이 낀다는 거지. 대상 국가는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베트남, 중국 등이 있고 외워야 됩니다. 뒤에서 표로 외울 거예요. 자, 기관 발급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기관을 통해서 발급해야 되니까 뭐 송품장 또는 거래 계약서, 즉 인보이스나 수출 거래 계약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고요.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는 원산지 확인서라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는요, 수출자가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해서 수입자한테 주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원산지 확인서는 뭐냐면 수출자도 누구한테 공급을 받을 거 아니야. 공급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지가 만들면 상관없어. 근데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공급자가 생산자잖아요. 그럼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는 여기에서 원산지 확인서를 발행해서 수출자한테 주고, 수출자는 지금 원산지 확인서를 받은 상태죠. 그럼 그 확인서를 바탕으로 증명서라는 걸 받아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프로세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자, 해설 보시면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국내에 공급하는 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여 제공함으로써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3항 원산지 소명서 사항 수출신고 필증 4번. 원산지 소명서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겠죠. 우리 물품 한국산입니다. 제발 원산지 증명서 발행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바짓가랭이 붙잡고 수출자가 우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겠죠. 그래서 문제로 출제되는 게 다음 중 원산지 증명서 기관 발급 시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닌 것은 1번 송품장, 2번 원산지 확인서, 3번 수출신고 필증 4번, 4번 구매 확인서. 정답 몇 번? 구매 확인서. 이런 거죠. 구매 확인서랑 내국 신용장 이런 것들은 대무역법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3번 자율발급. 앞에서 봤었던 기관 발급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발급하는 거 있죠. 근데 자율발급은 말 그대로 자율이야. 어떤 자율이야? 수출자가 기관 발급에서는 기관의 바짓가랭이 붙잡고 우리가 수출하는 이 물품 한국산입니다. 세관 반장님 제발 원산지 증명서 발행해 주십시오. 그걸 받아서 수입자한테 전달해줘야 수입자가 관세 혜택 받습니다. 제발요 세관 반장님 하겠지만 자율발급 같은 경우에는 수출자가 이건 당연히 내가 판단했을 땐 한국산이야 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공신력은 어디가 더 있겠어? 기관 발급이 있겠죠. 근데 자율발급은 공신력이 좀 떨어지겠죠. 다만 이 자율발급을 쓰려면 국가 간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야 돼.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신뢰에 전 세계에서 신뢰도 제일 높은 국가 어디야? 미국이지. 미국은 자율발급 국가야. 이따 외울 겁니다. 자, 개념.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가 직접, 의미를 좀 살려볼까요? 세관 안 거치고, 상공회의소 안 거치고, 즉 기관 안 거치고 직접 해당 물품에 대해서 이거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라고 원산지를 확인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한 후에 서명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자, 대상국가. 신뢰의 상징인 국가가 모여 있어요. EU, 터키, 칠레나 페루는 잘 모르겠지만 하고 왜 밑줄 칠까요? 신뢰도가 약간 떨어지는 국가는 기관 발급으로 보내버려요. 근데 칠레, 페루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약간 기관 발급 냄새가 나는데 자율 발급이네 라고 해서 틀릴 수도 있을까 봐 제가 지금 짚어드리는 겁니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중미,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미국, 영국 등이 신뢰의 상징으로 자율 발급 국가가 되겠습니다. 자, 한미 FTA 협정에서는 자, 이것만 좀 집중하세요. 수입자가
FTA를 발행할 수 있는 협정은 한미 FTA밖에 없어요. 미국의 경우 원산증명서는 1년의 기간으로 하여 여러 건, 수출 건마다 발행하는 게 아니라 한 건으로 포괄해서 원산증명서 한 건 포괄 발행도 가능합니다. 자, 요게 좀 중요한데 지금 요 끄는 부분에서 앞에 부분이 좀 중요한데 자, 원산지 증명서라는 건 수출 물품이 뭐 예를 들어 한국이 수출자로 간다면 수출 물품이 한국산인지 아닌지를 입증하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자, 생산자와 수출자, 수입자 이렇게 무역 거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산지 증명서는 누가 발행하는 게 맞아?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행하는 게 맞죠.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모든 협정에서는 원산지 증명서 발행인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시험에서 유일하게라는 표현이 나오면 집중해야 되겠죠. 미국에서는 웃기게도 수입자도 발행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긴 해. 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나이키 신발을 수입해요. 나이키 신발 수입하는데 이 나이키 미국산이야. 내가 입증해. 나 한국 사람 곽두팔이지만 이거는 미국산이야. 말이 돼요? 웃기잖아. 미국에서 수입했는데 한국 신토부리 그 파스타도 잘 안 먹고 김치만 먹는 곽두팔 씨가 이거는 내가 봤을 땐 미국산이 맞아. 미국에서 왔고 미국산이 맞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뢰가 얼마나 두터우면. 그게 가능한 협정은 한미 FTA 협정밖에 없다는 거죠. 되겠죠? 이것도 사실 신뢰가 두터워야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 어떤 협정 국가들 간에. 자, 우리는 결론만 외우면 돼요. 원산지 증명서의 발행 주체는 원칙적으로 누구다? 생산자 또는 수출자다. 다만 예외적으로 한미 FTA에서는 물론 한미 FTA에서도 생산자, 수출자, 원산지 증명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입자까지 발행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가능한 거야. 심지어 내가 수입했어. 원산지 증명서를 내가 만들어. 이건 미국에서 왔으니까 미국산입니다. Made in USA. 관세 혜택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가능한 거예요. 사실 참 웃긴 협정인데 웃기지만 시험에서 틀리면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웃음으로 끝나야 돼. 그 전제는 시험에 이 문제가 나오면 맞춰야 된다는 거지. 그죠? 한미 FTA 협정에서만 유일하게 수입자가 발행 가능합니다. 야, 별표 몇 개를 해야 되냐 이거. 진짜 큰일이다. 별표 3개 처음 나왔습니다. 태어나서. 제 강의 인생상 처음 나왔어요. 이 별표가. 3개가. 자, FTA 제약국 발급 유효기간. 국제무역사 시험을 쭉 훑어보면 제가 별표 3개 친 것만큼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FTA 특례법상만 놓고 보면은 압도적으로 여기 표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핵심은 각 체약 예를 들어 한 싱가포르 협정도 있죠. 한 아세안 협정도 있죠. 한 베트남 협정도 있고 각 국가마다 협정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각 협정마다 어떠한 발급 방식, 기간 발급 제도를 채택하느냐, 자율 발급 제도를 채택하느냐 요거를 매칭시키는 게 출제돼.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싱가포르는 자율 발급 국가이다. OX? X라는 거죠. 미 FTA에서는 기간 발급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OX? X라는 거죠. 되겠죠? 이거에 원칙이 있나요? 원칙은 없습니다. 그 17개 협정, 이제 18개 협정까지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18개 협정에서 각 협정마다 우리나라 산업군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비교하면서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원칙, 이런 국가랑은 기간 발급합시다. 이런 국가랑은 자율 발급합시다. 이런 원칙은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의 수업 목적상 조금 도와드리려면 신뢰도가 약간 있고 GDP나 우리가 좀 여행 가고 싶은 국가 있죠. 그러면 통상 자율 발급 국가더라고. 근데 통상 우리나라보다 약간 조금 수준이라고 표현하면 국가 차별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나은 표현이 없네. 예를 들어 인도는 기간 발급 국가거든요. 근데 GDP가 우리나라보다 높잖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비위생적인 국가 있죠. 그죠? 청결도가 인도가 미국보다는 청결도가 좀 떨어지잖아. 그게 인정하자고 그런 거는. 베트남이 EU보다는 청결도가 떨어지잖아. 그런 국가는 기간 발급이에요. 그죠? 자, 아세안, 베트남, 인도, 중국 그리고 하나의 싱가포르 도해서 이런 국가들은 기간 발급입니다. 호주는 2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신뢰의 상징 영국, 우리나라와 형제 국가 터키, 그리고 남미의 지구 정반대편 뚫으면 칠레 나와요. 칠레, 페루, 콜롬비아, 그리고 캐나다. 캐나다 공기 좋죠? 뉴질랜드 공기 좋죠? 미국 이런데 해외여행 가고 싶잖아. 자율 발급이야. 사실 나는 베트남을 더 가고 싶어. 근데 그냥 여러분들 설명하려고 해외여행 가고
싶은 국가들은 자율발급이라고 했어요. 대충 알겠죠? 대충 알면 안 돼. 저는 대충 알아도 되지만 여러분 대충 알면 안 돼. 그래서 이걸 외우는 원칙은 없다. 다만 뭔가 조금 위생적인 국가는 자율발급이고요. 비위생적인 국가는 기간발급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나름이겠지만. 자, 유효기간은 다 1년 아니면 2년입니다. 외우세요. 원칙 없어. 외우는 거야. 다만 얘는 중요해요. 미국은 항상 좀 특이하잖아. 미국은 4년이에요. 유효기간 자체가. 하나의 원산증명서에 쓸 수 있는 기간이 4년이라고. 이 표 외우셔야 됩니다. 진짜 외워야 되는데 저는 이거 외웠을까요? 못 외웠을까요? 다 외웠지. 그죠? 나는 외웠다고. 나는 할 필요 없어 이거.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하셔야지.